18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특별법, 민사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특별법이다 보니까 민법하고 그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 특별법들은 그 제정하게 된 제도적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그 이유는 보통의 임대차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세입자들이 이제 밖으로 만약에 그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됐을 때 양수인에게 주택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보증금도 원래의 소유자에게 청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그러면 방 빼하면 방을 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없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해주자. 그리고 등기 없이 우선 변제를 받게 해주자. 그러니까 저당권적 효력을 주는 거죠, 등기 없이. 그리고 이제 대항력만 갖추면, 일정한 대항력만 갖추면 등기 없이 일정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 그래서 저당권자보다 훨씬 먼저 우선 변제를 받게 해주자. 그래서 최소한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액 보증금에서는 최소한 기초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어떤 도시에 생활하기 위해서는 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간과 관련해서 이제 단기 제한이 있다라는 것. 보통의 임대차인 경우는 장기 제한만 있었죠. 20년. 그런데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는 물론 이제 뭐 장기 제한은 뭐 적용을 받겠고 20년, 단기 제한은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죠. 2년, 1년. 그리고 이제 차임을 증액할 때 일단 제한들, 그리고 상가인 경우에는 주택이 없는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들이 인정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검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용 임대차만 인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인정이 되고 있다. 영리범위는 당연히 인정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와 관련된 이런 임대차라든가, 그리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어떤 임대차, 이런 부분들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거용인지 아닌지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 당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목적물을 주택을 인도받고, 그리고 이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마쳐야 되는데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들이 만약 목적물이 양도된다든가 또는 후순위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라든가 이런 자들이 경매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임차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주택임대차가 이루어지고 또 뭐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든가 이럴 때는 주택임차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존속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샌드위치 된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선수의 저당권자가 실행이 안 되고 후수의 저당권자가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일단 실행이 되면 모든 저당권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선수의 저당권이 소멸하니까 중간에 있는 임차권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최선순위의 저당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 주택임차인이 자기의 그 채권을 보증금, 반환청구권, 그러니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 없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이
9,500만 원 초과되면 안 됩니다. 이하인 경우에 3,200만 원까지 이렇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8천만 원 중에 2,7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6천만 원 중에 광역시에서는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기타 군단위 지역은 4,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까지 이렇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아예 그 일정 범위의 보증금이 초과되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받지 않는 그런 조항이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가령 뭐 4억, 그리고 이제 수도권 억제권역에서는 3억, 그리고 광역시에서는 2억 4천, 기타 지역에서는 1억 8천 초과돼 버리면 범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갱신청구권은 인정이 되고 있죠. 그런 케이스에서도 오버된다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은 10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는 적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소액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상가인 경우에는 6,500 중에 2,200까지, 그리고 이제 서울특별시, 그리고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5,500 중에 1,900까지, 그리고 이제 광역시에는 3,800 중에 1,300까지 이렇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주고 있죠. 기타 지역에서는 3천만 원 중에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을 주고 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보통의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는데 최우선 변제 받는 부분은 확정일자까지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가 종료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임대인이 등기도 안 해주고 보증금도 안 내준다. 이럴 때는 기존의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 어떤 대항력을 취득하고 우선 변제권을 이렇게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법원에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제 가령 뭐 오케이 사인 하면 촉탁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없었던 것도 등기된 그 이후로는 발생하기 때문에 가령 뭐 이사를 간다든가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든가 하더라도 그대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필요한 비용들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는데 기각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기간이 또 중요한데 이건 단기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1년, 주택임대차인 경우 2년, 그리고 정한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가평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긴 기간을 정하면 유효고 짧은 기간을 정하면 연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시갱신, 법정갱신이 인정되고 있고,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경우는 전세권에 있어서도 법정갱신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도 법정갱신이 인정되고, 주택임대차에도 인정되고,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제 전세권이나 임대차, 민법상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법정갱신이 된 경우에는 기간이 2년, 1년 이렇게 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임대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보장해 줘야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3개월 지난 다음에 상가나 주택이나 해지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없는, 주택에만 있는 임차권 승계제도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임차권 승계제도는 임차인과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 임차인이 사망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이유가 되는 법률혼인 경우에만 상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똑같이 또 쫓겨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임차권 승계 제도를 두고 있다. 상가에는 없습니다. 주택에만 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을 하게 되고, 상속인이 있더라. 그럼 가족 공동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별도로 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을 해줄 필요는 없죠. 같이 가족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상속인과. 근데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케이스에서는 2촌 이내의 상속인과 공동으로 이렇게 승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에만 인정되는 갱신 요구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주택에는 없다. 그런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 상기 차임연체라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멸실시켰다라든가 또는 부정한 번복 거짓으로 임대차를 했다든가 등등 전부나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유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동의 없이 임대차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사유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인정되는 게 아니고 최초의 임대차부터 5년 사이에만 인정이 되고 갱신청권 행사하면 가령 뭐 1년, 그 기간은 1년이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갱신청권을 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5년 범위 내라면 행사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